이 저기 뭐야 요 리파이너가 쓰거나 요 레벨이 떨어지거나 여기는 안 걸어놨어요. 이게 너무 높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쓰게 되어 있는 인터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인터락을 아이에 넣으면 걸어 놓는 거고, 요걸 한번 누르셔가지고 DP로 바꾸시면 인터락을 해제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실 때는 요 탱크 비울 때, 얘가 아마 요거 10%나 5% 이하로 떨어지면 멈출 거예요. 더 땡겨 쓰시고 싶으면 BP로 바꿔서 땡겨 쓰시면 돼요. 그거랑 얘가 요게 두 개 다 닫히면 나가는 라인이 없잖아요. 30초 있다 서요. 그런 것도 다 BP를 통해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다른 라인으로 보내야 돼서 플로우 메탈 안 거친다 그러면 BP를 걸고 쓰시면 돼요. 뭐 그다음에 여기는 나머지는 크게 다른 건 없고, 여기 보시면은 플로우 메타가 6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이 리서큘레이션 플로우 메타예요. 이 리서큘레이션 플로우 메타는 오토로 놔두시면 리파이너가 돌아갈 때는 무조건 15%는 열려 있을 거예요. 최하. 네. 15% 열리는데 나가는 리턴은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는 2번은 아예 안 나가더라고요. 15%라고 되고 50% 나가는데 사실 의미 없는 양이고요. 15% 열어놓는 이유는 막힐까봐 조금이라도 리턴 돼가지고 항상 배관 채우고 있으라고 하는 의미로 열어놓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L인데 요거를 다 R로 두시면 이따가 설명드릴 기능에 의해서 얘가 자동 최저량, 그러니까 셋포인트를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보호통은 그냥 R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개별로 들어가서 보시면 개별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거 페이지나 요 밑에 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라인이 나오는데 여기는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고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여기는 현장에 있는 리파이너 판넬이죠. 리파이너 판넬에 있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 F 오픈 들어있으면은 바가 끝까지 다 컴포지션까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풀오픈이고, 요 리모트는 현장 판넬에서 로컬 리모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로 놔두시면은 DCS에서 운전 안 되고 로컬에서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DCS에서 운전하실 때 항상 리모트. 그 다음에 PLC가 정상이라 파워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이네이블이 들어와요. 요것도 디세이블 돼서 안 들어오면은 여기서 파워 컨트롤을 못 해요. 그럼 이게 바가 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모터 레디는 요거 메인 모터를 돌릴 준비가 됐다는데, 요건 여기 보시면 여기 스타트 컨디션에 보시면 요게 조건이 만족되면 레디나 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네럴 알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PLC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알람이 뜨면 DCS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람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현장 가셔가지고 판넬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레디 포 로딩 같은 경우는 요 바가 만족을 하게 되면 요게 레디가 됩니다. 그래서 요 바 조건이 만족됐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리파이너 컨트롤을 보시면 모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LCEC 모드가 있고 파워 모드가 있어요. LCEC 모드는 어떤 거냐면 여기 프로덕션 생산량이 나오거든요. 생산량을 가지고 톤당 몇 킬로와트를 쓸 거냐를 셋포인트를 넣으시는 거고요. 이거는 톤당 셋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킬로와트를 넣으시는 거예요. 나는 190kg 돌리고 싶으면 190kg. 여기는 뭐 톤당 몇 킬로 돌리는 건데, 이 모드 전환하는 방법은 여기가 R이면 LCC 컨트롤, 여기가 지금 L로 바꾸면 파워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쓰시다가 이거 톤당이 했더니 좀 고해도나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킬로와트로만 쓰시겠다 그러면 L로 놔두고 쓰시면 바가 뭐 크게 안 움직이고 그냥 킬로와트로 계속 가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운전자분들이 향후에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프로덕션 포지션인데, 들어간 상태에서 바가 가동, 그러니까 리파이너 가동한 상태에서 달고 있다가 나는 이제 좀 발을 빼고 싶다 라고 하시면 프로프를 눌러가지고 끄시면 홈포지션을 쭉 뒤로 빠져요. 그 다음에 또 프로덕션 포지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프로덕션 포지션에서 바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건 얘가 A일 때만 작동을 해요. M으로 놔두면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면 그냥 빠져서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M이냐 A에 따라서 바가 들어가고 빠지고를 하냐 안 하냐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랭스는 그냥 세팅 값이에요. 운전자분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바가 보면은 바 패턴이 있어요. 그 가는 DDR
그 패턴인데 그 패턴마다 여기 넣어주는 값이 틀린데 이거는 나중에 발을 새 거로 교체를 하시면 그 바 패턴에 따라서 얼마 넣으라고 거기 이렇게 코멘트 걸 거예요. 그거는 교체를 하신 다음에 보전이 됐든 전기가 됐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바 패턴으로 가면 바꿀 건 없어요. 나중에 쓰시다가 아 이거보다 더 갈고 싶은데 덜 갈고 싶을 때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엑시즈는 지금 다 빠져있는 게 99.94예요 이게 바가 점점 들어갈 때마다 이게 점점 숫자가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바가 얼마큼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0, 끝까지 다 나와 있으면은 99.4에서 뭐 100 언저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들어갔냐 실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브레이션은 요 진동 센서가 여기 있어요. 진동 센서가 현재 진동이 얼마 됐는지 이 진동이 70% 이상 되면 바가 무조건 빠집니다. 70%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바나 케이스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링 웨어는 요거는 바를 쓰면 쓸수록 마모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수치가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체 시점은 뭐 다음 주에 이 리파이너 교육을 다시 할 거거든요. DCS 교육 말고 실제 리파이너 교육을 할 건데 그때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얼마 정도에 가면 되는지. 그 다음에 셀PV는 뭐 운동량 에너지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포메이션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레디 포 로딩은 말 그대로 바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여기가 다 초록색이 돼야지만 바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 조건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인대 프레셔가 1.5바 이상이 되거나 5.5바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렛 프레셔가 출구 포지션도 5.5가 넘으면 안에 압이 꽉 찼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빠져요, 바가. 그 다음에 플로우량이 최소 플로우량이 여기가 850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토탈 플로우라고 있죠. 토탈 플로우가 포워드 플로우 더하기 리서큘레이션 플로우가 요 토탈 플로우예요. 요 양이 최소한 850리터는 흘러야지 바에 마모가 없어요. 너무 빈 거를 돌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850 이하로 빠지면 그냥 바가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드 펌프가 꺼져도 바가 빠지고요. 농도가 2.8% 이하로 떨어져도 바가 빠져요. 그 다음에 스톱 템프리처가 70도 여기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지금 여기가 뭔가 압이 꽉 차고 바의 저항이 심해져서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가 70도가 돼도 빠집니다. 그 다음에 SAC도 90kg, 90 이상 여기 보시면은 PV가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이 95가 넘어가게 되면 90이 넘어가게 되면 빠져요. 근데 쓰시는 거 보면 90이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20 곱하기 90 하면은 1800kg인데 이 모터가 600kg짜리니까 이거는 거의 항상 오케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밸브 온라인 지금 이 상태에서 인렛, 아웃렛 열려있고 바이패스 밸브가 닫혀있는 게 온라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드레인 밸브가 열리든지 플러시 밸브가 열리든지 이 밸브 중에 하나가 닫히든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역시 닫힙니다. 바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리파이너 모터가 서도 자동으로 바가 빠져요. 똑같이 토탈, 아까 이 코드 플로우네. 토탈 플로우 900인데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70이고 파워 600kg. 얘가 600kg 불면은 600kg가 나오면 그거는 지금 풀부하예요. 풀부하 이상 되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빨간색 뭐예요? 뭐예요? 네. 마지막에 바가 빠진 조건 이유 피드펌프가 써가지고 빠진 거예요. 누르면 나오나요, 뭐가? 아니요, 이게 마지막에 왜 썼는지 색깔만 표시하는 거예요. 바가 빠졌어요. 잘 돌다가 바가 빠졌으면 마지막 운전자가 와서 바가 왜 빠졌지? 그럼 찾기 힘들잖아요. 표시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가 빠진 피드펌프가 서서 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가 0까지 들어가요? 0까지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엑시즈가 0까지 들어가면 이미 망가졌다고 보셔야 돼요. 파워가 원료가 있으면 거기 이미 이 부하가 엄청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로까지 못 들어갑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입구 압력이 1.5바 밑으로 되면 바가 빠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네. 자동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프로덕션 포지션 눌러주셔야 돼요. 아, 다시.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는 항상 프로덕션 포지션 넣어서 운전자 확인하고 모터로 바꿔줘야 돼요. 항상 알람을 끄고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네, 프로덕션 포지션. 코 자동으로 넣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여기 아까 미니멈 플로우라고 여기 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알다시피 여기 최소 900m 이상은 흘러야 된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900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미니멈 플로우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미니멈 플로우는 말 그대로 요렇게 통과해가지고 나가는 양의 최소한 1300이 되도록 세팅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이걸 밸브를 닫아요. 밸브를 닫는데 요거를 R로 놔두시면 요 유량 더하기 요 유량이 1300이 되게 요 셋포인트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지금 1300 이상이니까 0이잖아요. 만약에 얘가 흐르다가 300리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1000리터가, 셋포인트가 1000리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소 1300을 유지해라 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토탈 플로우 말고 포워드 플로우도 너무 조금 나가도 얘가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850 다 나갈 수 있도록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리파이너 인터락입니다. 요 밑에 4개는 가동 조건이에요. 이 리파이너를 돌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드레인 밸브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메인 모터, 자기가 당연히 안 들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왜 걸어놨냐면은 이거 돌고 나서 15분 동안 다시 재가동이 안 돼요. 왜냐면 안에 로터가 돌아가고 있으면 모터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딜레이, 15분인가 15분인지 3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간 아마 10분일 겁니다. 10분. 네. 10분 동안 다시 못 돌리셔요. 그래서 요 조건이 있는 거고, 리모트 모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로컬일 때는 리파이어를 못 돌리십니다. 리모트가 돼 있어야지만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필링, 풀리 오픈, 요 바가 빠져 있어야 돼요. 풀오픈으로. 여기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풀오픈 리모트인 상태에서 4개가 되면 이제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조건이 된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건 이제 빠지는 모터가 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바가 빠진 것보다 조금 더 높죠. 바가 먼저 빠지는데 바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압력이 계속 찬다. 그럼 모터 자체를 세우는 거예요.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5.8바. 온도는 똑같습니다. 70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70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미 거기 안에가 꽉 껴가지고 얘가 못 도는 상황이라 무조건 긴급하게 세워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링 워터, 여기 물 들어가는 게 4바 이하 또는 실하고 인렛하고 실링 워터 차이가 무조건 1.5바 이상 나야 돼요. 인렛이 너무 높아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링 워터는 충분하게 크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모터 보호예요. 이게 얘가 물의 압력이 낮으면 원료가 밖으로 치고 나올 수 있어요. 토탈적으로. 그래서 그 실링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드레인 밸브가 돌아가는데 닫혀 있고 메인 모터가 돌아가는데 플로우가 떨어지면 얘도 모터가 씁니다. 근데 얘는 바로 빠지고 얘는 딜레이가 15분 정도 있어요. 15분 정도 돌다가 그래도 유량 회복이 안 된다. 그럼 세워요. 밑에는 똑같이 드레인 밸브하고 이거고 토탈 플로우가 850. 이게 바이패스 밸브네요. 이거는 바이패스, 밸브 바이패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밸브가 위치가 정확하게 리파이너로 들어와야 되는데 뭐 드레인 밸브가 또 열렸다든가 프레싱 밸브가 열렸다든가 아니면 얘네가 닫히면 보호 차원에서 같이 씁니다. 빈 모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 압력이 요 리파이너 오일 압력이 1바보다 밑에거나 6바 이상이면 서요. 그 다음에 오일 펌프가 서도 쓰고요. 똑같이 기어 오일 펌프가 압력이 여기 0.7바 이하로 떨어지거나 기어 펌프가 쓰면 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이머전시 스탑 버튼 있잖아요. 딱 누르면 쓸 거예요. 그다음에 실링 워터 플로우 오케이는 여기 플로우 스위치가 있어요. 압력도 있지만 유량도 중요하거든요. 유량도 적다 하면 씁니다. 그다음 똑같이 바이브레이션 포인트가 높은데 요것도 딜레이가 조금 있어요. 3분 정도 있으니까 3분 이상 막 바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진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씁니다. 그래서 요 조건은 모든 리파이너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요 1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 창이 지금 보시면은 3개가 있는데 1번, 3번은 사용하냐 사용 비사용만 바꾸실 수 있어요. 유주 나유주밖에 없는데 2번은 라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쓴다 1, 3, 5번을 쓰겠다 아니면 2번, 4번을 쓰겠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동을 하실 때 리파이너를 사용하실지 안 사용하실지 선택 먼저 하시고 2번 리파이너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동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35가 있고 여기도 135가 있잖아요. 사실 얘랑 얘는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얘를 135로 놔두시면 여기서 실행을 시키시든지 여기서 실행을 시키시든지 같이 리파이너가 작동을 할 거예요. 얘를 만약에 2번, 4번을 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3번 라인도 있겠죠? 2번, 4번 얘나 얘를 실행시키시면 얘가 그걸 따라 갈 거예요. 그래서 시행을 시킬 때는 얘가 135인지 235인지 난유진지를 선택을 하시고 가동시킬 라인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밸브는 따로 운전자들이 키고 끄고 안 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그냥 A 되잖아요. 이건 거의 다 자동 운전이에요. 요거 시작할 때 보시면 스텝에 맞춰가지고 여기 밸브 온라인 스텝이 되면 자동으로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꺼시는 것도 중지 시퀀스에서 보시면 리파이너리 스톱이죠. 요 앞에 오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오프라인 때 자동으로 꺼질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운전자분 세팅하시는 거예요. 플러싱 타임. 세우고 나면 인렛, 아웃렛 닫히고 드레인 밸브 열리고 플러시 밸브가 있어서 청소를 할 거예요. 뭐 몇 초 청소하는지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세팅하기만 한 나름인데 보통 세팅하는 거는 처음에 한번 가동을 길게 해보시고 원료가 쭉 나오다가 이제 물만 나올 때쯤 상황해가지고 그 시간 정도 놔주시면 안에 청소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시간 정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온 해가지고 작동이 되면은 네. 여기를 수동으로 놓게 되면은 여기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수동으로 안 가요, 얘는. 아, 수동으로 안 가요? 1번 5는 안 되고 오프라인은 혹시 몰라가지고 수동으로 갈 수 있게는 해놨거든요.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M으로 놓으면 작동 안 됩니다. 오토가 돼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얘가 실행이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가기는 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깜빡하고 매뉴얼 놔둬도 쟤는 A로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혹시나 이거를 제가 왜 매뉴얼로 갈 수 있게 했냐면 청소 다시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눌러가지고 하면 청소가 될 거잖아요. 이미 닫혀있으니까 닫혀있는 건 넘어가고 그 용도로 제가 매뉴얼로 하게 있는 거니까 요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청소하실 때 타이머 걸어놓고 딴 거 보고 오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은 다 된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아, 모자 네. 인터럽 조건에 보시면은 만약 여기서도 알람이 울려가지고 네. 그거 해결 안 하면은 모자를 못 키는 거죠. 아, 그쵸. 이게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만족한 조건이고 회색이 만족하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여기 회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고 나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오일 펌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켜진 들어온 조건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서 해결해야 될 조건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퀀스가 그 조건을 맞추기 펌프도 끼고 물도 켜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문제된 거야 아마 인내 라운드 프레셔가 될 거예요. 얘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료가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이 높다. 그럼 안에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로. 그 정도 조건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하게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오일 프레셔 같은 경우도 뭐 혹시나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 그러면은 얘가 필터가 막혔나? 뭐 이런 거 정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다른 것도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기 자동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아, 요거는 어떻게 그럼 자동으로 문 놓고 써야 되는데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LIC예요, LIC. 이게 밸브인데 지금 여기 밸브가 없잖아요. 이게 탑이죠? 네. 얘가 요 18.7%라는 거를 여기 셋포인트를 보내요. 이 아래다가 리모트 셋포인트를 보내요. 그러면은 요 LIC가 요 요량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요량 결정하기 위해 밸브가 바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밸브가 바뀐다는 거는 결국 LIC 밸브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팅 포인트 70 해놓고 가동했던 18.1이면은
900리터밖에 안 넣으면 이거 서요. 이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셋포인트 주는 걸 최대 5천만 주게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만을 서팅해놨다 그러면 지금이 아마 1600 정도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처럼 잘 마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많이 찼어요. 그럼 이게 쭉쭉쭉쭉 떨어서 0이 되잖아요. 그럼 얘도 거의 0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론 리서큘레이션 플로우가 있어가지고 요건 하겠지만 아까 보셨듯이 포워드 플로우도 떨어지게 되면은 바빠지고 잘못하면 리파이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항상성을 가질 만큼 세팅이 되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고 나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은 얘가 오토면 얘도 A R로 놔두시면 LIC 컨트롤, 얘가 A, L이면 FIC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이냐 R이냐.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테스트 다 끝내놓고 리파이너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이게 제대로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아직은 제가 정확한 세팅을 안 해놨으니까 요거는 최대 유형을 일단 구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100% 최대 유형 6천이에요? 이 정도 될 거예요?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따 볼게요 한번. 이따가 일단은 1번 2번 리파이너 돌려야 되니까 돌고 나서 여기 와서 원질 운전자들이랑 뒤에 나가는 거 좀 마신 펌프 좀 줄여놓고 확 열면은 최대 유량이 나올 거잖아요. 아까 최대 요령 해놨어요. 아 적어놨어요? 네,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LIC 세팅을 일단 해볼게요. 그럼 네네. 자동으로 한번 써보시자고요. 네. 그러면 제가 가서 프로그램을